기준이라든지 현빈도 그렇고, 그렇구나. 네네. 그거는 그냥 남자 정장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맞춤하고 100 이상 쓰겠다? 그럼 그냥 추천드려요. 이거는. 그래서 저의 꿀팁 하나 더 드리면 네. 맞춤이 처음인 사람은 절대 맞춤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안녕하세요. 라 규 파스타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이제 하객룩 이렇게 입고 가면 참 좋더라라고 해가지고 영상을 한번 찍었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규 씨가 좀 그 하객룩에 이어서 그럼 이거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오늘은 또 이제 남자들이 예복을 고를 때 기준이라든지 찍어보려고 이렇게 또 카메라 앞에 네. 섰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라규 파스타에서 이런 결혼 정보, 결혼식 관련 컨텐츠를 이제 우리 결혼했어요라는 코너 속의 코너로 좀 진행해 볼 예정이고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처음 결혼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그 하객 룩이었고 또 이게 잘 되면 계속 또 네. 이런 컨텐츠가 나올 거니까 오늘은 라씨가 말씀 주신 대로 좀 예복, 남자 예복 관련해서 좀 이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결혼을 준비하면서 예복 고를 때 나름 남자들 중에서는 제일 까다롭게 골랐던 편인 것 같고 라씨가 그 손사래를 네. 실 정도로 신부보다 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제 옷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주변에 뭐 형 동생들이 결혼할 때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복 네. 어디서 맞추냐. 그리고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게 실제 제가 결혼식에서 입었던 그 예복 핏 그대로인데 또 네. 그날 되게 이쁘다는 칭찬을 많이 멋있어요. 받기도 했었어요. 맞아, 그래서 맞아. 좀 저희가 사실 제가 네. 좀 공부하고 좀 규 씨가 알게 된 그런 뭐 예복 관련된 정보들 오늘 좀 쫙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4가지 정도로 나눠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일단은 어떤 스타일로 입어야 되냐, 그 다음에 어떤 업체에서 이제 가는 게 좋을 것 같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 원단 이런 거를 골라야 되냐, 네. 그 다음 마지막은 좀 이제 그 외에 다른 것들, 뭐 넥타이, 셔츠, 뭐 구두 이런 건 좀 어떻게 매치하면 좋을까 해서 좀 그렇게 4개로 나눠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은 어떤 디자인을 골라야 되냐에서 시작을 해요. 저는 이제 원래부터 전 직장에서 양복도 많이 입었고 좋아하고. 클래식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좀 뭐가 있는지 다 알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라씨가 좀 피곤하고 사실 라씨는 그 미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양복점 미팅에. 어차피 규 씨가 다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는 거의 2시간 동안 미팅을 해서 아마 그 양복점 직원도 되게 피곤했을 것 네. 같은데 그래서 뭐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면은 디자인은 네. 저는 크게 이제 3가지 중에서 고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기본 형태인 노치드 라펠이 들어가 있는 양복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위로 솟아있는 피크드 라펠이 있고, 네. 그 다음 세 번째는 많이 안 입지만 제일 멋있는 양복 중에 더블 수트가 있죠. 네. 그래서 보통은 그 3가지 중에 정하게 되는데 저는 대부분 다 노치드로 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 일반적으로. 네, 추천드려요? 일반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그래서 이 3가지는 꼭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 네. 이건 제가 이미지로 띄워드릴 건데 남성분들 양복 맞춘다 노치드로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괜히 거기 설득당해서 특이한 디자인 하지 말고 그냥 노치드 라펠로 하면 좋고요. 네. 그리고 노치드 라펠이 좋은 점이 이게 직장에서도 입을 수 있고 그쵸. 뭐 격식인데서도 일반적으로. 입을 수 있고 네네. 그래서 활용도가 진짜 넓다는 거고, 저처럼 이렇게 피크드로 맞추는 경우는 이미 양복이 여러 벌 있고 조금 나는 결혼식이니까 화려하게 하고 싶다면 괜찮은데 저도 이거 입을 일 거의 없어요. 피크드가 좀 과하긴 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3가지 정도 디자인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켓 관점에서는 네. 그리고 팬츠는 좀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주름이 하나가 이렇게 잡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원턱이라고 하고 한 번 더 잡히면 투턱, 아예 턱이 없으면 그냥 스트레이트. 네. 그래서 이 팬츠를 고를 때도 무조건 이제 그 테일러가 물어볼 거예요. 턱은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은 저는 원턱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스트레이트로 하게 되면 너무 직장인 같고 원턱은 우아함이 좀 살고 있는 맞아, 거, 맞아. 건강감이 사니까. 근데 투턱은 약간 90년대, 80년대 수트 디테일을 보니까 너무 클래식해요. 그래서 디자인을 고르면은 노치드의 원턱으로 원턱 간다. 팬츠? 네, 여기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디자인을 본인이 이제 뭐 노치드의 원턱으로 가겠다 하면은 이제 뭐 해야 되냐고 하면은 네. 업체 리스트업을 해야겠죠. 네, 어떻게 이제 이거를 내가 구매할 거냐. 근데 옵션은 2개밖에 없어요. 기성복으로 가거나 아니면 맞춤을 하거나. 네. 그래서 이제 라씨랑 저랑도 어느 정도 예산을 정하고 저희가 이 예복을 진행을 했었고, 그때 이제 라씨가 좀 가격을 보면서 라씨도 좀 느낀 점이 있잖아요. 그거 한번 공유해 주시겠어요?
있어요. 아, 네. 근데 이게 사실 뭐 웨딩 드레스도 똑같거든요, 여러분. 네네. 예산을 먼저 정해놓고서 업체를 이제 가셔야 되는데, 네. 수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50만 원 미만으로 네. 만약에 이걸 잡았다라고 하시면 사실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아울렛으로 가시는 게 우리가 좀 편안하게 보면서 가격대에 맞춰가지고 또 구매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이제 50만 원 이상으로 올라간다라고 하시면 50에서 100 사이? 네, 50에서 100 정도 된다고 하면 사실 뭐 백화점도 괜찮고 네. 아니면 맞춤 샵에 가셔도 충분히 괜찮다. 이제 거기 가서 뭐 원단이라든지 아까 말씀 주신 핏 같은 거를 또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네. 100만 원 이상부터는 진짜 잘 좀 그쵸. 되어 있는 그런 샵들 네. 가실 수가 있겠죠? 네. 사실 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저는 만약 예산이 무한정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톰포드로 가는 게 어머! 네. 그러면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내가 뭐 1000만 원 이상 쓰겠다 하면은 사실 톰포드요? 모든 연예인들 다 톰포드 정장 입고 뭐 현빈도 그렇고 그렇구나. 네네. 그거는 그냥 남자 정장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된다고 정해드렸고 끝점은. 네. 근데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50만 원 이하를 쓰면은 저는 그냥 국내에 있는 막 좋은 브랜드, 뭐 캠브리지 멤버스, 뭐 마이스트로, 갤럭시, 마이스터도 괜찮죠? 네, 이런 데서 나오는 브랜드 혹은 좀 뚜트 서플라이에서 나오는 아울렛 가격대가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에서 100 사이로 간다 하면은 이제 그거보다 조금 좋은 브랜드들을 접근 가능한데 저는 이제 제일 추천드리는 거는 우리나라 편집샵 중에 안드레아 서울이라는 데가 있어요. 오, 가로수길에 처음 있는 편집샵인데 링 자켓이라는 일본 브랜드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100 정도 하는데 그게 제 생각에 기성 중에서 제일 멋있는 자켓만 100만 원이고요? 전장 세트에서. 아, 세트에서? 네. 오, 근데 괜찮네. 거기도 아마 결혼 프로모션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다 잡아줘요. 좀 안 맞는 것도 좀 약간의 수선도 해주니까 그리고 진짜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이거 전혀 광고 받은 게 아니고 네네. 300밖에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정도가 이제 제일 좋은 것 같고 100 이상을 쓰겠다면 저는 이제 맞춤도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데 여기서 저의 꿀팁 하나 더 드리면은 네. 맞춤이 처음인 사람은 절대 맞춤하지 않는 걸 추천드려요. 근데 대부분 처음인데 해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데 맞아. 왜냐면 처음이면은 사실 본인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고 처음이라면은 기성이 훨씬 성공 확률이 높다고 그냥 양복을 두어 번 입어봐서 내가 좋아하는 핏과 디자인이 뭔지 안다 하면 맞춤을 도전하는데 그 또한 이제 맞춤을 해본 좀 전문가가 같이 따라가는 게 훨씬 성공률이 높습니다. 오. 네, 가격대별로 한번 정하고 처음 맞춤이라면은 웬만하면 기성으로 간다. 기성으로. 그리고 맞춤을 해야 된다고 하면은 좀 많이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게 제일 좋다 정도로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업체를 정리했다. 이제 네. 내가 뭐 어느 가격대 어느 이제 뭐 어디를 가겠다고 하면은 이제 보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리스트업이 되겠죠. 근데 이제 테일러샵으로 정했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지금 제가 맞춘 양복점인 반니를 진짜 강추합니다. 이게 또 광고는 아니지만 네. 저도 진짜 많은 것들을 알아보고 결정을 했는데 뭐 어느 정도 가격대에 최고의 퀄리티를 뽑아내는 양복점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멋있긴 한 것 같아요. 네네. 가지고 있는 양복 중에 제일 멋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예 내가 뭐 이탈리아의 좋은 브랜드를 맞춘다 하면은 거의 뭐 500만 원, 700만 원 되는데 저는 거의 그 정도의 감도를 가져가는데 거기서 100에서 200 사이에서 맞출 수 있는 좋은 네. 양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진짜 잘해주세요. 그 아. 강남점도 있고 명동점도 있는데 저는 저 아버지가 강남점에서 네. 제가 명동점에서 샀는데 둘 다 너무 좋았고 그래서 저는 그냥 답은 좀 찍어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맞춤하고 100 이상 쓰겠다? 그럼 그냥 반니를 추천드려요. 이거 오. 그냥 저희 경험상의 답이긴 해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은 또 이제 좀 다른 스타일 원한다. 사실 반니는 조금 더 나폴리 양복에 가깝거든요. 아. 약간 좀 이탈리안스러운 걸 추구하다 보니까 내가 조금 더 각진 영국식 수트를 좋아한다? 그럼 저는 에스코티지라는 양복점도 알아봤었는데 거기도 꽤 괜찮고 약간 에스코티지와 반니 사이에서 약간 이탈리아와 영국성을 좀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D.I. 테일러라는 샵도 있는데 와. 그 세 가지 정도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고려했던 그 세 가지 중에 하나. 어. 네. 그리고 그러니까 규씨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인스타에 테일러샵 엄청 많잖아요. 네네. 직접 DM도 엄청 많이 보내보고 상담도 많이 네, 받아보고 사진도 정말 많이 보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네. 맞춤을 하게 되면 그래도 한 달 정도 기간을 잡고 해야 된다는 점도 미리 알려드려요. 급하게 하면은 절대 그 시간이 안 나와요. 맞아요. 완성도도 아무래도 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네, 이건 좀 여유 있게 잡아가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까지 좀 정리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다음 주제는
이제 원단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네. 이제 테일러샵이든 아니면 그냥 양복 기성복을 사러 가던 이제 디자인과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컬러감을 고르면 그 다음 이제 원단으로 넘어가요. 근데 사실 이제 원단에서 첫 번째 의사결정은 컬러겠죠. 그쵸. 네. 그래서 어차피 남자는 차콜 그레이거나 네. 아니면 네이비거나 아니면 네. 블랙이겠죠. 근데 저는 블랙을 할 거면은 이제 그냥 대여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 진짜? 네. 왜냐면 블랙은 입을 일이 진짜 없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나라가 파티 문화가 많은 것도 아니고 보통 블랙을 입는 거는 진짜 이브닝 파티거나 좀 장례식장 두 개밖에 없다 보니까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니까 다크 네이비, 그다음에 다크 그레이, 그레이. 차콜이 제일 활용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컬러를 하게 되면은 약간 심심한 면은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야외 결혼식이나 조금 더 화려한 걸 좋아한다면은 라이트 그레이나 약간 블루에 가까운 거, 그리고 아니면은 그 네이비나 아니면 차콜 중에서 저처럼 이렇게 스트라이프, 헤링본 패턴이 들어간 거랑 패턴에 재미를 준 거. 네, 스트라이프를 넣거나 아니면 윈도우 페인이라 해서 이제 체크가 들어간 것들, 그런 것들을 좀 변주를 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내가 컬러를 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패턴을 골랐다고 하면은 그럼 무조건 이제 얘기하는 게 국내 원단으로 하시겠어요? 해외 원단으로 하시겠어요? 저는 양복에 진심인 사람이 아니면 뭐 굳이 이탈리아, 영국 원단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입다 보면 잘 그거 뭐 모르잖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리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구성도 더 좋아요. 오. 국내 원단은. 네. 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약간 울 베개 아닌 경우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약간의 합성섬유도 섞여 있고 하다 보니까 내구성은 더 좋긴 해요. 오히려 실용적으로 좀 익힐 수가 있군요. 땀 흡수나 이런 것도 잘 되고.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저처럼 이제 혹은 본인이 이제 약간 좀 더 좋은 거 맞추고 싶다 하면은 이제 그래도 막 해보고 네. 싶다. 그럼 이제 이탈리아와 영국의 갈림길에 서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 차이는 보통 거의 2배가 나고요. 네. 해외 원단으로 봤을 때. 맞아. 네. 그래서 이탈리아 원단의 장점부터 좀 얘기해 드리면 이탈리아는 우리가 생각하는 나폴리, 뭐 밀라노, 네. 태양광 쫙 약간 유럽 도시 그러다 보니까 활동성과 편안함이 진짜 제일 큰 원단이라고. 약간 텐션이 좋은 원단을 네. 써요. 그러다 보니까 좀 얇고 그래서 내구성은 떨어지지만 정말 편안하고 그리고 원단들이 발색이나 컬러가 진짜 좋은 게 많아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그 그럴 것 색깔을 그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갔다. 네. 영국 계절 생각하면 비 오고 칙칙하고 눅눅하고 습하고. 바람 많이 불고 춥고 이러다 네. 보니까 원단이 되게 탄탄하고 그리고 내구성이 그런 차이가 좋고 있구나. 대신에 좀 뻑뻑해요. 이렇게 활동성이 좀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 고르다 보니까 대부분 우리나라 남자들은 이탈리아 원단을 많이 고르긴 합니다. 편안한 걸 좋아하니까. 네. 그다음에 이렇게 빡빡한 게 좀 쉽지 않고. 근데 저는 사실 우리나라 계절에는 영국식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래? 그럼 규신 이거 원단 뭐 어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영국식으로 아 했어요. 영국식. 네. 왜냐면 제가 기존에 맞춘 두 개가 다 이탈리아 원단이어서 영국식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좀 까슬까슬하잖아요. 네. 근데 난 이 느낌이 좋아요. 맞아요. 네. 좀 더웠어요. 근데 여름 결혼식 때 맞아. 입기에는. 맞아. 네. 얇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선택폭이 있으니까 취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되고 저는 이제 이탈리아 원단에서는 그냥 까노니코 원단을 고르면 돼요. 그냥 정답이 있어요. 굳이 더 비싼 거 가져가세요. 대부분 이제 그 양복샵 가면은 막 로로피아나 이런 거 추천해 줄 거예요. 네, 막 로로피아나. 좋다고 하니까. 근데 빡세요. 진짜 비싸고 그리고 아마 처음 맞추시는 분들은 그 네. 효용도 모를 거고. 그치. 네, 그냥 저는 까노니코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제 분명히 또 높은 수를 추천해 주세요. 막 200수 한번 해봐라. 근데 200수는 일주일에 3번 입으면 한 달 만에 찢어져요. 그래서 110에서 120수로 막 그냥 끝내는 게 정답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영국 원단을 고르겠다고 하면은 사실 영국 원단은 좀 이렇게 딱 찍을 수 있는 게 없는데 근데 영국 원단은 그래서 거기도 끝이 이제 스카발이라는 게 있고 그 제임스 본드가 입는 수트들이 스카발에서 나오는데 톰 포드 스카발을 쓰고 스카발 너무 과하고 저는 한 100만 원 초반대로 하면 제가 맞춘 허더스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게 좀 그래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와, 이 테일러의 세계는 진짜 어렵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제 컬러는 저는 다크네이비나 차콜 중에 골라라. 그 다음에 원단은 국내 원단 좋다. 네. 근데 이탈리아로 가면 까노니코로 해서 가성비 좋게 가고 너무 최상위급으로 갈 필요는 없다. 영국 원단도 그냥 그 정도 가격대에서 만져보고 제일 괜찮은 걸로 고르자. 이 정도입니다. 네. 좋네요. 그러면 이제 맞춤을 과정으로 이렇게 다 했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몸 치수를 재고 가봉 뜨고 한 달 뒤면은 최종 제품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가봉 보면서 적극적으로 의견 많이 내세요. 이게 사실 테일러샵을 간다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다 반영하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쵸. 괜히 거기서 막 맞죠. 쭈뼛쭈뼛 되면서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은데 나 잘 모르니까 이런 얘기 하면 좀 그렇지. 맞아. 절대 그러지 마시고 강하게 얘기하세요. 이거 기장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이거 소매 더 늘려주세요. 바지 너무 타이트한 것 같아요. 그럼 그 테일러의 생각하는 멋의 기준과 핏의 기준이 본인과 다를 수도 있고, 테일러라는 건 기본적으로 bespoke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bespoken for, 내가 원하는 걸 맞춰준다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테일러 샵의 만족도를 끝까지 올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 양복도 세팅이 됐고 한 달에 양복을 받았다 하면 이제 남은 게 넥타이 고르는 거랑 셔츠? 그다음에 셔츠 고르는 거랑 그다음에 구두 고르는 거,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셔츠는 내가 보타이를 매겠다, 저녁 결혼식이라서, 그럼 이런 카라보다는 이 카라가 이렇게 위로 말려있는 형태의 셔츠가 있어요. 네, 그게 정석이긴 해요. 그런 건 이름이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보타이가 이쁘게 보이거든요, 미국에서. 아 그렇겠다. 그래서 그거를 추천드리고, 저는 실제로 이제 라씨가 실크 드레스를 입어서 이제 똑같은 소재의 실크 타이를 메고 결혼을 했어요. 이게 무슨 소재였죠? 미카도 실크 타이를 저도 그래서 구매했는데, 이제 낮 결혼식이었고 저도, 그러면은 저는 이런 실크 타이를 매는 거 추천드리고, 혹은 뭐 좀 라이트 그레이나 혹은 네이비 이런 컬러들도 다 괜찮을 것 같아요. 타이는 왜냐면 실크로 구매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너무 화려하지 않은 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객 영상 때는 꽃무늬 패턴 이런 거 추천드렸잖아요. 네. 근데 결혼식은 좀 포멀한 이벤트인 만큼 패턴 많이 안 주인공. 들어가고, 네, 솔리드한 좀 컬러감 발색 좋은 실크 소재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두로 이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 네. 결혼식 때 신는 구두는 그냥 스트레이트 팁 레이스업 구두를 구매하시면 돼요. 검정색으로.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버윅이라는 브랜드의 구두를 신고 있고, 이건 한 10만원 중반에서 20만원 초에 구매할 수 있고요. 결혼식 때는 저는 이제 레이스업 구두를 신었으면 좋겠고, 네. 또 토를 이제 감싸고 있는 플레인 토 스트레이트 팁이 네. 제일 정석이고, 깔끔한. 네, 이건 버윅이라든지 로크라는 브랜드가 가성비가 좋고, 국내 브랜드로 간다 하면은 이제 리갈, 헤리티지 리갈 같은 금강제화 브랜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결혼식 사진 저희가 어떻게 입었는지도 한번 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알람 설정, 구독, 댓글 순서가 약간 이상하죠? 네, 뭐 다들 아시니까. 네,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우리 결혼했어요.